이제 침묵은 끝났다. 세 사람의 반격과 심리적 전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미지의 서울구의 10회에서 로사의 비밀이 밝혀지고 이충구 변호사에 대한 시원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밤. 조용했던 불빛들 사이로 세 사람의 내면에 큰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도망치기를 멈췄고, 한 명은 드디어 침묵을 깨뜨렸고, 또 한 명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처음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맞선 건 단지 현실의 부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오래도록 그들을 짓눌렀던 건 내면에 뿌리내린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이었습니다. 김로사의 이름으로 살아온 상원, 침묵의 대가를 감내한 미래, 그리고 상처를 감춘 채 방관자로 살아온 호수.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삶의 가장자리에서 맴돌다 이제야 중앙을 향해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낸 이 세 사람을 따뜻한 박수로 응원합시다. 그들의 결심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는 외면하지 않고, 더는 침묵하지 않으며, 더는 숨어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세 사람의 반격은 바로 그 심연의 감정을 뚫고 솟아오른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존엄을 되찾기 위한 단단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끈 신상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는 따상마입니다. 여러분 잠시 힘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미지의 서울 쌍둥이 자매들이 앞길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이제 미지의 서울 9회 10회 속으로 흠뻑 빠져 들어가 봅시다. 로사라는 이름의 진실, 심리로 본 김로사 사건과 상월의 반격. 현상월은 김로사의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적으로 소외된 위치에서 살아온 동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김로사는 남편의 폭력 속에서도 아이를 품고 있었고, 상월은 범죄 경력이라는 낙인 아래 자신을 숨기며 살았습니다. 김로사가 죽기 전 상월에게 남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닌 처절한 생존의 위임이었습니다. 앞으로 네가 나로 살아줘. 제발, 상월아, 날 대신해줘. 그 부탁은 상월의 죄책감과 연민, 그리고 김로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로 이어졌고, 그녀는 30년간 김로사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일상은 마담 리플리라는 기사 하나로 무너집니다. 명의도용, 사기, 가짜 인생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상월은 혼란과 공포에 빠지지만, 자신이 살아온 삶이 김로사의 유언을 따른 것이라는 자각이 그녀를 다시 세웁니다. 특히 김로사가 남긴 공증 유서가 그녀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제 제 이름 석자는 모두 상월이 거예요. 저를 대신해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이 유서를 법정이 아닌 존엄의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 결심합니다. 변호사 이호수와 미지는 그 진심을 믿고 함께 움직입니다. 상월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용한 것이 아니라 지켜낸 이름이라는 믿음 아래 세상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침묵은 끝났다. 미래의 각성과 심리적 결정. 성추행 고소를 결심한 미래는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반복되는 순간, 미래는 자신이 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고소를 택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그녀는 피해자에서 행동하는 주체가 됩니다. 박상영 수석은 그 순간을 권력으로 짓누릅니다. 칠곡지사로 발령난 직원이 고소를 했더군요. 고소한 사람을 회사에서 인사 조치하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미래에게 조직에 저항하면 고립된다는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동시에 주변 동료들의 반응은 더 깊은 심리적 고립을 만듭니다. 일부는 그녀를 꼼수 부린다,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진실을 묵인한 과거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소는 단지 박상영에게 던지는 법적 대응이 아니라 자신의 침묵에 대한 사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그게 나여야 해요. 이 결심은 단호합니다. 부당함을 넘어서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려는 깊은 심리적 여정입니다. 정의의 연대, 호수와 미지, 연민에서 행동으로. 호수는 오랜 시간 자신을 감추며 살아온 인물입니다. 고교 시절 겪은 사고와 장애는 그에게 내면의 벽을 만들었고, 그는 늘 관찰자였지 개입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월의 사연을 들은 후 그는 단 한 번도 타인을 위해 나서지 않았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수라백작이라 불리던 그의 자의식은 상월이라는 인물을 통해 균열을 맞이합니다. 그녀는 법과 언론의 폭력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호수는 드디어 결단합니다. 로펌을 떠나 독자적으로 팀을 꾸립니다. 이것은 단지 법률적 대응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 대한 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편 미지는 상월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미래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주체로 나선 첫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의 갈등 속에서 외로움에 익숙했지만 상월을 통해 진심으로 타인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합니다. 이제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세 사람의 결심은 모두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연민은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SNS에서, 조직 내부에서 이들의 반격은 단지 사건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침묵을 끊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인간적인 연대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꾹꾹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미지 이서울 쌍둥이 자매들이 앞길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